네, 안녕하세요. 빵TV 빵감독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숭실 사이버대 강의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추려서 시리즈물로 한번 올려볼까 해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일단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만약에 지금 오늘 뭔가 영상에 관심이 생겨서 처음 시작하신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영상이 무엇이고 영상이 가지는 매체적 특성이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영상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란 개념 자체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미지로 번역이 됩니다. 즉 어떤 기기의 물체에 상이 맺혀 있는, 그 피사체에 상이 맺혀 있는 어떤 그 상태, 그것을 일단 통칭해서 일단 영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도 사실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동영상이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상은 동영상과 구분된 일반적인 모든 이미지를 뜻한다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영상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필름 영화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 나이 또래거나 비슷한 연배 분이시라면 이 필름 카메라를 어렸을 때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쭉쭉쭉 감아서 쓰는 한 장 한 장 필름 안에 담아내는 그 사진들이죠. 지금처럼 디지털화 돼서 어떤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롤 필름에다가 한 장씩 저장하는 그 사진들을 아마 찍어보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사진이었는데 이 필름들을 쭉 이어 붙여서 그 한 프레임당 한 장면씩 넣어서 이것을 1초에 뭐 12장, 뭐 24장, 30장 이런 식으로 쭉 1초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진들을 찍어 놓고 이것을 빛을 투과시키는 플리커링을 통해서 계속 빠르게 재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옛날에는 필름 영화가 됐었던 거고, 지금도 필름 영화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구동이 돼 가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플립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졸라맨 같은 거 그려가지고 동작들, 발차기 동작들을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책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린 다음에 뭐 100장 정도를 그리고 그것을 쭈루룩 재생하면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필름 영화들은 그런 개념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개념은 현재까지도 유효해서 시네마틱 카메라나 조금 이렇게 영화 찍는 카메라들, 알렉사나 레드 같은 카메라들은 로우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1초에 24프레임으로 찍었다, 24장짜리로 찍었다 하면 10초를 찍으면 240장의 사진으로 저장이 되어지고, 그 사진들을 개별적으로 보정도 하실 수 있고 프레임별로 그냥 사진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파일에 올려서 영상으로 바꿔서 변환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중에서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움직이는 연속된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카메라 내에서 프로세싱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어지지만 그 안의 메커니즘은 실제로 1초에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합쳐주는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극과의 차이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연극을 보셨고 또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클로즈업 매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을 보실 때는 풀샷의 어떤 이미지를 통째로 보게 돼요. 무대 전체를 감상하는 어떤 그런 감상 매체지만, 영화는 반대로 클로즈업 매체, 인물의 혹은 사물의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극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나 어떤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어난 상황들을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앞에 무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면 다 보여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뭔가 혼자 독백을 하고 있을 때
살인자가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극에서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것들을 교차적으로 편집한다던가 다른 어떤 클로즈업 장치들을 통해서 긴박감을 유도할 수도 있고, 혹은 주인공은 절대 모르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이입할 수 있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주인공의 시점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도 영상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를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의 예시를 보면은 주인공의 시점을 먼저, 주인공의 얼굴을 먼저 촬영을 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이후에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벽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이 벽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주인공처럼 저 벽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껴지게 하게끔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를 가미시킬 수 있는 영상 매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상 매체가 연극과의 다른 점은 클로즈업 매체라는 점과 주관적 시점이 가능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가시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이 표현이 좀 자유롭다는 거죠. 연극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연극은 이제 뭔가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를 싹 한번 갈아엎어야 되죠. 미술적인 요소들을 싹 바꿔야 되지만, 영상 안에서는 그것들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죠. 후편집이라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편집이라는 묘미를 통해서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는 시간의 흐름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런 회상도 했다가 앞으로의 일로 갔다가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는 제가 사실 카메라에 대한 기초 부분을 좀 들어갈 텐데,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매체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클로즈업 매체라는 점이었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샷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카메라는 이렇게 찍고 있고, 지금 벌써 이제 두 개의 샷이 구성이 되어 있죠. 샷을 우리가 구분 짓는 이유는 어떤 지루함을 탈피하는 요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지루함을 탈피하는 요소겠죠. 그렇지만 제가 강연을 비춘 혹시 다른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혹은 제가 여기서 연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앵글, 이 샷에 대한 구도의 차이점, 혹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영상 내에서 활용되어지고 여러분이 찍을 때 이 장면에서 이 샷을 찍어야겠다, 이 장면에서는 이런 샷을 찍어야겠다라는 거는 일단 샷의 종류를 좀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먼저 샷의 종류에 먼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기초 부분, 개념 부분, 기능적 요소 부분,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샷의 종류, 이제 가장 넓은 샷부터 가장 가까운 샷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림 롱 샷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그 건물 혹은 대자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보여주는 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아마 영화의 가장 초반 부분이라던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다크나이트, 그 영화를 보면 첫 번째 장면이 고담시 전체의 전경을 싹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렇게 축소돼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시작 전에 이야기의 배경들이 여기다라는 부분, 혹은 이 인물이 활동할 무대가 여기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런 샷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넓게 보여준 샷이 익스트림 롱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들이나 그 인물과 주변 인물들,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하게 다 움직이는 장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장 처음, 이야기의 처음에 설득력 있게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롱샷인데요. 익스트림 롱샷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샷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표현을 하지만 배경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롱샷은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인물과 주변과의 관계, 혹은 인물이 있는 어떤 배경의 관계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광활한 자연이라던가 멋있는 어떤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살리고 싶다, 이럴 때는 주로 인물과 함께 사용하는 롱샷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풀샷. 풀샷은 롱샷보다는 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인물 중심과 배경이 같이 살아나기는 하지만, 인물을 좀 더 프레임 안에 좀 살짝 가득 채우면서도 배경을 살리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물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의 다 나오고, 다만 배경도 롱샷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배경의 느낌들도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가수가
어떤 동작들을 취하거나 어떤 노래하는 장면들을 찍거나 이럴 때 주로 그 배경이 되게 멋있거나 혹은 옥상 아주 광활한 대지 이럴 경우에 이 롱샷들 또 익스트림 롱샷, 이 풀샷 이것들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니샷인데요. 글자 그대로 무릎 정도에서 끊어주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샷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인물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은 이제 풀샷보다는 좀 더 줄어들겠죠. 다만 인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을 주고자 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샷이라고 볼 수 있고, 풀샷보다 조금 더 인물 중심적인 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스트 샷 되게 많이 쓰는 샷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허리 정도에서 잘리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물에 주로 특별한 어떤 감정의 동요는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거나 일상을 보여준다거나 평범한 삶을 보여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 배경은 적당히 살리면서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부터는 이 샷부터는 조금 더 인물적인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굉장히 노멀하고 평범한 샷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가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에서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스트샷. 가슴 정도 높이에서 지금 이 샷 정도 되려나요? 물론 앵글의 위치는 다양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가슴 정도 높이에서 자르는 샷이라 볼 수 있고, 조금 더 인물의 대사에 집중할 수 있고 인물의 감정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웨이스트 샷보다는 조금 더 인물의 대사나 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샷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는 조금 더 감정 연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샷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OS라고 해서 오버 더 숄더 샷으로 같이 잡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바스트 샷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인물의 대사가 중점적으로 나오는구나, 혹은 인물의 표정 변화가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로즈 샷이죠. 더 가까워졌어요. 이럴 때는 이제 배경은 주로 이 정도 가까워지면 배경은 주로 아웃포커싱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배경이 희미해지고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샷이 클로즈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부터는 좀 더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어떤 대사가 나온다거나 혹은 표정의 변화를 캐치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이야기적으로 이 주인공이 풀어야 될 것들이 좀 더 많아졌을 때 이럴 때 쓰이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물 중심적인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선부터 한 머리 헤드룸을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룸이라는 거는 이 머리부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여기 프레임, 끊어지는 부분까지의 공간을 보통 헤드룸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잘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잘리죠? 이렇게 잘리기 시작하는 헤드룸의 공간이 없어지는 샷들이 이제 클로즈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잘 살아나고 대사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즈 업 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마도 배제하고 클로즈 샷에서 좀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클로즈 샷, 클로즈 업 샷 되게 혼용해서 사용되는 만큼 요 두 샷의 차이는 좀 미세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샷이죠.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이거는 이제 표정에 중심을 둔다기보다, 눈, 코, 이목구비의 표정에 중심을 둔다기보다 어떤 한 부위,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혹은 목선, 귀, 이런 식으로 아예 인물에 근접해서 촬영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사실 이런 샷들은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샷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감성을 자극하는 샷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짧은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 샷이고요. 영화에서는 당연히 어떤 인물의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위를 설명해야 된다거나 눈의 흐름, 눈의 이제 미세한 떨림, 화면의 어떤 얼굴의 잔 근육의 떨림,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표현할 때 이런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쓰이게 되고, 최근에 봤던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병헌 씨의 어떤 이 하관 근육의 떨림 이런 것들이 되게 연기의 포인트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낼 때 보통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다양한 샷들을 이제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게 섞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샷이 이제 오버 더 숄더 샷. 우리 보통 이제 현장에서 OS 샷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깨 너머로 보여지는 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 나가서 이렇게 직접 광고나
드라마를 이제 직접 실습해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회사 신입사원 분들이라던가 뭐 다양한 뭐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아이패드나 뭐 핸드폰 갖고 촬영을 하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보통 가장 많이 못하는 샷들이 이 오버 더 숄더 샷이에요. 보통 이 대화씬을 찍는다라고 할 때 인물이 2명 서 있으면 보통 그 인물 앞에서만 찍고 다시 이 인물 찍고 이런 형태로 촬영들을 많이 해서 교차가 되게끔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틀리거나 뭐 다른 샷은 아니지만 OS 샷을 활용하면 영상에 있어서 영상 미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의 흐름적으로도, 이 내러티브 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오버 더 숄더 샷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제 뒤에 위치하고 앞에 있는 피사체를 찍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주실 수 있죠. 이 OS 샷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갑자기 인물의 클로즈업 샷으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구나,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S 샷과 또 이게 클로즈업 샷을 뭐 섞어 쓰는 어떤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다크나이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시면 다크나이트는 큰 어떤 그 고담시의 전경을 보여주고 어떤 빌딩으로 클로즈업해서 들어가게 되죠. 풀샷, 그다음에 이제 롱샷, 풀샷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창문이 퉁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웨이스트 샷, 뭐 바스트 샷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인물에 점점 집중을 해나갑니다. 그 도둑들에 집중을 해나가고 마지막 조커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샷의 클리셰적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되게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넓은 화각에서 좁은 화각으로 집중돼 가는 거. 그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긴장의 끈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샷의 이동들. 물론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많이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샷들을 이렇게 겹쳐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샷의 흐름들을 영상 안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서 촬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영상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뭐 매체의 특성, 샷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카메라에 대한 기초, 이제 이 샷들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기초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그때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